안녕하세요. 강남 LK 성형외과 김홍열 원장입니다. 지난 봄에 올린 4세대 하안검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올린 이후에 사실 저희 강남 LK는 여기 부산과 울산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눈성형 맛집으로 소개를 물고 오는 그런 로컬 맛집 같은 느낌의 성형외과였는데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미국, 필리핀, 태국, 일본 등등의 해외 교포분들까지 많이 문의를 주시고 실제로 저희 강남 LK를 찾아주셔서 많이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위력을 좀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하나를 담을 때도 더 진실되고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는 책임감 아닌 책임감? 그런 것을 조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하안검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반드시 좀 잘 알고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안검 외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검 외반은 눈꺼풀 뒤집히는 현상이죠. 눈꺼풀이 아래로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나면서 붉은 점막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검 외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안검을 다룸에 있어서 빼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검 외반이라는 부작용 내지는 이 후유증은 하안검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보기가 솔직히 너무 일단 안 좋고 보기가 안 좋을 뿐더러 굉장히 안구 불편감이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술을 하는 저희 의료진이나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제가 정확한 정보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검 외반에 대한 개념, 안검 외반의 발생 원인, 또 저만의 예방책을 포함하여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안검 외반이 발생하였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 내지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까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무거운 내용이다 하더라도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안검 외반의 개념 내지는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안검 외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뒤집힌 현상 자체를 안검 외반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하안검과 관련 없이 노화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서는 하안검 수술 후 부작용으로 나타난 안검 외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더 좋겠고요. 하안검 수술 후에 사실은 부작용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저한테 하안검 수술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께서 많은 유튜브나 다른 SNS 내용물을 접하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수술 후에 눈꺼풀 뒤집히는 거는 없겠죠? 저는 정말 안 됩니다. 혹은 안검 외반이 굉장히 무서운 부작용이라고 하던데 저 수술하고 괜찮을 거예요? 이런 등등의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진 보시면 이러한 눈, 아래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뒤집혀져 있으면서 붉은 점막이 보이고 눈은 굉장히 건조해 보이면서 충혈돼 있죠. 아주 전형적인 안검 외반의 현상이 나타난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기에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안검 외반이 발생하면은 눈 시림증, 그 다음에 눈물 고임, 눈물 흘림, 그 다음에 결막 부종, 또 이물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건조로 인한 각막 손상까지 초래된다고 하고요. 이런 각막 손상이 초래되면은 당연히 시력이 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안검 외반이 치료가 된다면은 이 시력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상당 부분 돌아오게 되므로 너무 일단 겁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안검 수술은 미용적인 수술이죠. 눈 밑에 불룩한 지방주머니나 눈물 고랑, 그 다음에 처져 있는 이 아래 눈꺼풀 이런 거를 미용적으로 더 젊어지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건데 좀 전에 사진처럼 이렇게 안검 외반이 된다면 너무나 속상할 것입니다. 마치 혹 데려갔다가 혹을 더 붙인 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를 드리는 거는 안검 외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발생하지 않게 예방이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분들뿐만 아니라 제 후배나 동료 성형외과 의사들도 제 영상을 간간히 본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검 외반은 무조건 예방이 1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이 안검외반 이후에 초래되는 어떤 후유증 같은 것을 예방하고 최대한 빨리 조속히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안검외반이 발생하는 원인,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큰 틀에서 이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결국은 환자분의 요인이 있고요. 의료진의 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탁 만났을 때 안검외반이라는 중대한 부작용 내지는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요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키를 짚어드리면 눈꺼풀의 탄력을 일단 봐야 됩니다. 눈꺼풀의 탄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꺼풀을 강하게 밑으로 쭉 내렸다가 손을 뗐을 때 바로바로 눈꺼풀이 복구하지 못하고 쭉 내려가 있는 채 2, 3초 있다가 올라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눈꺼풀 탄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반증이 되겠고요. 그런 것 외에도 또 건판의 탄력이라든지 돌출한인 분들이 또 안검외반이 초래될 확률이 또 높습니다. 혹은 눈 밑을 받치고 있는 앞광대 부분이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다든지 평편하신 분들도 안검외반이 초래되기 쉬우므로 이런 분들도 또 좀 조심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좀 중요한 거는 혈압입니다. 갑자기 혈압이 왜 나오냐고요? 고혈압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중에 아무래도 출혈이 많아지게 되고 출혈이 많아지게 되면 혈종이라고 해서 피떡이 굳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피떡이 굳으면서 눈밑과 연부 조직을 아래로 당기는 힘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분이 또 안검외반이 초래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환자분들 요인 중에 또 적지 않은 거는 또 지나친 미적 요구라고 해야 될까요? 저 여기 주름 하나 없게 아주 편편하게 해주세요. 어떤 요구가 너무 지나치실 경우에 그 의료진은 적당히 설명을 하고 좀 자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또 편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를 과다하게 절제하는 결과가 되어서 안검외반이 또 초래되기 쉽습니다. 또 의사 요인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숙련되지 못한 경험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 밑을 정리할 때 과도한 피부 절제를 하는 경우에 아래가 당겨지다 못해 눈꺼풀이 발랑 뒤집어지는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피부의 절제량으로 수술 결과를 승부 보려고 했었던 4세대 하안검이 아닌 과거 1세대나 2세대 하안검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에서 이 안검외반의 발생 유병률이 현저히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 바로 그 이유입니다. 피부의 절제량, 굉장히 보존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밖에도 수술하시는 분의 손이 섬세하지 못해서 눈 밑에 지방이나 근육에 과도하게 흉터 구축 반응이 일어나서 안검외반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결국 안검외반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좋은 의사, 수술 잘하는 의사 사실 한 명을 딱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여있는 의사는 환자분들이 어떤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조차 계산하고 섬세한 수술을 해서 문제없게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스스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럽고 좀 쑥스럽기는 한데 20년간의 의사생활, 그 다음에 눈성형만 집중한 11년 동안의 기간 중에 수천 건의 하안검을 집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검외반이 최종적으로 남아서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안검외반은 단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검외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를 조금 첨가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검외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의 경우엔 환자 요인을 먼저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환자 요인이 돌출한, 앞광대가 납작한 거 이런 것은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혈압에 굉장히 조금 민감한 편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안검 상담을 오시면은 저희는 혈압부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 150을 저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150 이상을 상회하면은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수술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을 복용 후에 혈압 안정을 제가 확인을 하고 혈압이 안정돼 있으신 분들만 하안검 수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눈밑 탄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나 하안검 재수술 같은 경우에 과거 수술로 지나치게 피부가 많이 삭제가 되어서 한 번 더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안검 외반의 리스크가 확 높아질 것이다라고 아주 저명하게 예상이 되는 경우에도 수술을 저는 만류합니다. 그리고 안검 외반을 예방하기 위한 또 가장 중요한 방안은 바로 4세대 하안검으로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눈밑 지방을 내려주고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피부를 절제하는 과정이 하안검 수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눈밑의 톤을 아래로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을 내려주고 피부를 잘라서 봉합을 해주는 거니까요. 근데 4세대 하안검 수술은 어떤 방식입니까? 눈둘레 근육을 위로 당겨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안각 고정으로 한 번 더 당겨주고 그 다음에 앞광대 지방 패드도 위쪽 상방으로 당겨서 고정해주는 이러한 위쪽으로 올려주는 리프팅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4세대 하안검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이 가해지는 피부 절제와 지방 재배치의 힘을 위쪽으로 좀 상응하게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리프팅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4세대 하안검 수술 방식이기 때문에 이 4세대 하안검 수술을 받으신 분에 있어서는 이 안검 외반의 리스크가 현저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4세대 하안검 수술을 수천 번을 쭉 해왔지만 단 한 분도 안검 외반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스스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인 피부 절제량은 4세대 하안검 수술에 있어서는 알륜근과 수프 지방을 위쪽으로 올리고 남는 피부만을 보존적으로 알맞게 절제하고 마무리 짓기 때문에 무리하게 피부를 절제하거나 떼어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 절제량이 과하게 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안검 외반의 리스크가 적어지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4세대 하안검 수술을 받으셨던 분의 이제 전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이 사진은 이제 수술 전의 모습이 되시겠고요. 눈물 고랑이 좀 저명하고요. 지방이, 눈밑 지방이 또 불룩하게 되고요. 애교살은 소실되어 있으면서 앞광대 지방 패드는 이제 홀쭉하게 좀 꺼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은 이분의 고유 애교살은 살게 되고요. 눈밑 고랑과 지방은 말끔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프 리프팅, 앞광대 지방 패드 리프팅을 해서 앞광대 쪽 볼륨감도 좋아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술 전후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4세대 하안검 수술의 효과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 생동감 있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 발생한 안검 외반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